비우는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에게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되죠.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산다면 죽음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멈추고 비우는 지혜 비우기. 소중한 것, 지키고 싶은 것을 상실하는 시간이 계속될 때는 멈추고 비우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모르는 평면적 시각으로는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겨울을 이해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어요. 고통스러운 상실의 시간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겨울이라는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겨울을 살아내면서 많은 것을 잃겠지만 결국 새로운 계절은 다시 시작되어 겨울은 새로운 생명을 비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만 했던 삶의 방식을 마이너스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크고 작은 것, 귀하고 천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만 해요. 죽음 명상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버리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모드.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을 깨달음. 잠들기 전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긴장된 신체 부분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삶이 끝난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잦아들면 마지막 순간에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마주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알게 된 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핵모드. 마이너스 방식으로 전환하기.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삶에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삶은 불가능해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차마 버릴 수 없었던 소중한 것들은 나머지를 버릴 때 지켜낼 수 있어요. 하루의 시작, 새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는 선택을 해보세요.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 내가 이루어온 것들이 무너질 때 당신이 머물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비우는 지혜. 새해가 되면 전 세계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한국만 해도 새해를 맞아서 일출을 보러 가는 인파가 매년 언론에 보도되곤 하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에 안 좋았던 일들을 비워내고 새롭고 행복한 일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비워내기를 바라기도 하셨나요? 요즘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공유경제, 미니멀리즘과 같은 다양한 방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늘 화려한 성장만을 추구하던 시기에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많은 사람이 개인의 소유를 확대하던 이전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대안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심어준 신화, 모든 것은 항상 향상되고 팽창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식으로의 전환은 겨울의 계절을 나는 공통된 지혜입니다.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방식이 필요합니다. 겨울은 실현의 시간이기 때문에 잘 보내지 못하면 삶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조차 버려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흔히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겨울의 시간에서 반드시 비워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지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이 와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맹자는 이때 작은 것과 큰 것,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손가락 한 개와 내 목숨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의사가 한 개의 손가락을 위해서 팔 전체를 잃게 했다면 그를 훌륭한 의사라고 하지 않겠죠. 겨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손가락도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하지만 내 목숨과 비교하면 버릴 수 없는 것이 되죠. 이것이 크고 작은 것, 귀하고 천한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자각하는 것은 삶에서 비워내야 할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이 모두 소진될 때, 최근 심리적 탈진은 마치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심리 상태처럼 된 것 같아요. 심리적 탈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상태예요.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는 무기력증이 함께 나타나죠. 이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 공허한 마음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심리적 탈진 상태를 벗어나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키워야 해요. 보통 우리가 집중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는 집중력을 인지과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유입되는 무수한 정보 중에서 단 한 가지의 대상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정신적인 능력이죠. 주의력에 관한 연구소 포커스에 따르면 선택적 주의는 한 가지 대상만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대상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러 대상에 동시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선택적 주의가 대상을 교체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의의 대상을 교체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를 인지과학에서는 주의가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교체된다고 설명합니다. 선택적 주의는 가장 우선적으로 감정적인 문제에 집중해요. 선택적 주의의 관심 대상 1순위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선택적 주의가 처리해야 할 강력한 신호를 내는 감정적인 문제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집중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휴식이 아니라 집중력을 길러야 합니다. 휴식 상태에서는 활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기분에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어요. 일단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주의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 명상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주의력이 강해지면 감정적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던 선택적 주의의 방향을 좀 더 생산적인 일로 바꿀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집중의 대상은 바로 자신의 호흡이에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은 주의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늘 자동으로 뻗어가는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도 키워줘요. 호흡은 마치 파도에 휩쓸릴 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와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스스로에 대한 불만, 해야 할 일로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도 호흡에 집중하면 그 마음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심리적 탈진 상태에서 호흡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심리적 탈진 상태에서는 무엇인가를 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도 해요. 호흡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할 때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심리적 탈진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의 활력이 생기기도 해요. 호흡에 집중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차츰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번잡했던 머릿속에 여백이 생기면서 기쁘고 즐거운 기분이 함께 느껴져요. 보통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면 생각을 없애려고 하죠. 생각은 자동적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만으로 중단시킬 수 없어요.
호흡에 대한 집중력이 강해지면 선택적 주의가 한 대상에만 향해 있기 때문에 생각이 확산되지 않아요. 번잡했던 머릿속에 여백이 생기고 자신의 신체 리듬에 대한 집중력이 강해지면 심리적으로 탈진된 자신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처럼 호흡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을 키우면 마음의 활력이 충전되기 때문에 다시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호흡 명상은 적극적인 휴식 방법이기도 해요. 지치고 피곤할 때 호흡 명상을 하면 마음이 회복되거든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호흡 명상은 눈을 감고 자신의 신체 리듬에 집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각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켜주죠.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지거나 컨디션이 회복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 집중 키우기, 호흡 명상. 처음에는 하루에 3번 정도 자신의 나이만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0회를 기준으로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2분 정도예요. 호흡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눈만 감으면 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출근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 점심 식사 후 일을 시작하기 전, 피로가 몰려올 때, 퇴근하기 전, 식사하기 전, 저녁에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할 때, 잠들기 전, 편할 때 바로 하면 됩니다. 호흡 명상은 숨 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식 호흡을 하듯이 배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강하게 수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호흡을 의도적으로 세게 할 경우에는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약간 부풀고 숨을 내쉴 때는 다시 배가 들어가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듯 집중하면 됩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는 집중하기 쉽도록 숫자를 세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한 번으로 세는 거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자신의 나이만큼만 연습해보는 것이 좋아요. 숫자를 세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느껴지면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배가 조금 부풀고 내려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괜찮아요.